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기대의 화제작 개봉하자마자 보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줄리어스 오나 감독, 안소니 마키, 해리슨 포드 주연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입니다. 이후엔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하면 새로운 캡틴 샘이 많은 고민 끝에 진정한 캡틴으로 거듭나고 리더의 계략으로 전쟁이 일어날 뻔한 상황을 해결하며 레드헐크로 변한 대통령 로스를 막는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이번에는 캐릭터에 중점을 두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대 캡틴 아메리카 샘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겠죠. 드라마 팔콘의 윈터 솔저에서 캡틴 아메리카로 각성을 한 샘이지만 아직도 캡틴 아메리카라는 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전에 샘은 팔콘으로 주인공들 주변에서 사이드킥으로서 역할을 주로 했었죠. 그리고 샘 역시 자신의 능력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어요. 그런데 혈청도 안 맞은 순수 인간 본연의 모습인 샘이 캡틴 아메리카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그 중간중간에도 항상 고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격투씬에서도 보면 압도적인 이 맨손 격투를 보여주는 스티브 로저스와는 다르게 적과 비등비등한 모습 내지 어떤 면에선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혈청을 맞지 않은 샘의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스티브와 명확히 다른 점은 샘은 공중전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공중에서 빠르고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이 적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는데요. 이번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공중 액션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헐크와의 액션씬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지만 끝까지 레드헐크와 맞서 싸우는 장면은 포기하지 않는 스티브의 모습을 완전히 계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주연인 로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캐릭터 이야기하기에 앞서 80이 넘은 대통령 전문 배우 해리슨 포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촬영이었을 텐데 멋지게 로스의 역할을 연기해줬습니다. 로스는 장군에서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헐크헌터로 할렘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로스는 이제 나는 과거와 달라졌다 라고 말하면서 셀레스티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아담한티움을 세계 각국과 협약을 통해 함께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로스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죠. 심장이 안 좋아져서 죽을 위기에 놓이자 헐크의 혈액에 두뇌가 감마선에 노출된 사무엘 스탠스를 이용해서 그를 혹사시키며 자신을 치료할 치료제를 만들게 합니다. 극중에서 보면 로스가 약을 복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하지만 사무엘 스턴스가 그 약에 감마선을 집어넣어 혈액에 점차적으로 스며들게 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주변의 상황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레드헐크로 변하고 맙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레드헐크로 변하는 모습과 그 뒤에 보여진 헐크의 액션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로스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복선을 조금씩 극에서 깔아놨죠. 딸인 베티와 함께 벚꽃나무 숲을 산책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이가 멀어진 베티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런 부분 덕분에 레드헐크로 변한 뒤 샘과의 전투에서 마지막에 헐크에서 다시 로스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뒤 스스로 대통령직을 포기하고 수중 감옥인 레프트로 들어가는 결정을 하며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자신이 보여줬던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2대 팔콘 호아킨 토레스는 이전에 샘의 팔콘이 그랬듯 조력자로서 사이드킥으로의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샘과는 다르게 막 까불거리면서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계속 성장을 기대해야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샘과 공중에서 일본의 함대를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격추를 당해 부상을 입게 됩니다. 흔히 주니어 히어로로서 많이 겪는 과정들이죠. 아직은 조금 더 성장을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 다니는 샘과의 케미 말고도 앤트맨을 좋아하는 성향상 이제 이후에는 앤트맨과의 케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중에 어벤져스로서 또 다른 캐릭터와 케미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리즈의 진정한 흑막, 이 사무엘 스턴스는 이전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배너의 혈액이 부상당한 머리 쪽으로 흘러들어가며 두뇌가 감마선에 노출이 되었었죠. 이번 시리즈를 보면 그 혈액이 뇌의 활성화를 빠르게 일으켜서 머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로스는 사무엘 스턴스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배너의 혈액을 주입시키면서 스턴스를 혹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석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로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번 일을 꾸몄는데요. 스토리상 개연성은 충분히 성립이 되긴 하는데 이 사무엘 스턴스의 존재감이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엄청나게 좋은 머리로 모든 일을 확률에 근거해서 주도하는 모습은 괜찮았지만 윈터 솔저에서 보여줬던 졸라 박사만큼의 위협성은 보이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카메오로 깜짝 등장했던 윈터 솔저 버키가 나왔을 땐 정말 반가웠어요. 잠깐 나와서 샘이 인간적인 히어로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었죠. 버키는 썬더볼츠의 출연이 예정돼 있어서 혹시 여기서 무언가 떡밥이 있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액션씬도 그렇고 이 첩보물로서의 구성도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입장벽이 높지도 않았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모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극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블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기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날아다니는 캡틴의 공중 액션씬이 인상적이었고요. 레드헐크가 등장해서 그 위압감을 뽐내며 사정없이 모든 걸 때려 부술 때 그래, 이게 헐크지 라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무결한 영화냐? 라고 하신다면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레드헐크가 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쉽게 수그러드는 모습은 조금 납득하긴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복선을 깔아놨더라도 원래 헐크라는 존재 자체가 분노에 휩싸여서 사리분간을 못하면서 폭주하는 캐릭터인데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했습니다. 쿠키 영상은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한계가 나오는데요. 샘이 레프트에서 사무엘 스턴스와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내용은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와 둠스데이에 대한 복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본 중에 근본 캐릭터를 그려낸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에 대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윈터 솔저, 11호 등등 너무 넘사인 작품성을 가진 작품들과 비교하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 마블의 행보에서 보여줬던 작품 중에 드디어 볼만한 작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캡틴 아메리카 보고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은 더 마블스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마블스 보고 나면은 아마 이번 캡틴 아메리카가 너무 잘 뽑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